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60대에는 40명 중에 1명밖에 없지만 80대에는 3명 중에 1명이 앓는 이 병,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는 치매로 발전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 힐링 건강도서관 추천 도서는 일본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70세의 정답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 그 이후의 20년의 삶을 뇌와 몸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선 20년, 즉 60대와 70대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60대부터 70대의 중간인 70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쌓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네, 이 책에는 저자가 의도한 대로 노년의 삶에 들어서는 60세 이후에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책을 구해서 전체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씹기는 뇌를 활성화한다.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 연구 결과 껌을 씹을 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꾸어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의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진다.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이다. 심폐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 않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를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이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한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도록 하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므로 여러모로 좋은 노동이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자. 이것이 노쇠를 막는 요령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 뇌는 점점 퇴화한다. 나이가 들면 으레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이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아야나 토마스 박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22세 이하의 청년들과 60에서 74세 사이의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외웠던 단어에 포함되었었는지 물었다. 이때 이를 단순히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은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이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보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말이다. 애초에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다. 여러분이 노년이라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난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점차 소멸되듯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한다. 일본의 영화배우 이토시로는 70세를 넘겼을 때 시암송에 도전했다고 한다. 70세를 넘기면서부터 대사를 외우기 어려워지자 기억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그의 방법은 뇌의 비사용 증후군을 최소화하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단련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피곤하다면 물과 단백질을 보충하자. 육체적 피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나이를 먹으면 젊을 때보다 쉽게 지치는 만큼 되도록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피로는 보통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첫째는 수분 부족이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진다. 탈수 증상이 계속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몸이 쉽게 지치게 되는데 우리 몸은 한번 피곤한 상태에 들어가면 단시간에 회복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단백질이다. 운동선수는 경기 전에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탄수화물이 짧은 시간 안에 포도당으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반면 시합 후에는 고기나 생선, 콩과 같은 음식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이는 피로 해소에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단백질이 부족할 때 피곤함을 느끼게 되므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2주간 집에 있으면 7년치 근육이 사라진다. 노년이 되면 조금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하반신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조금만 걷지 않아도 근육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75세 이상의 사람이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7년간 움직이면서 쌓아왔던 근육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근육이 손실된 후 넘어져서 골절상이라도 입게 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고령자가 운동량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위험도 크다.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나는 고령자가 단 하루라도 집 밖에 나서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체력 저하와 인지장애로 시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령자라 해도 매일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가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40대 가장 건강에 진심인 남자인데요. 오늘 내용은 특별히 저희 어머님께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